이 에너지의 미래는 2050년, 그래서 EU에서도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싫지만 이거 없이는 안 되겠구나. 제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보고 있습니다. 정철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님. 박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정철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넷제로 에너지 전쟁이라는 책을 저희 최중혁 작가님 그리고 정현 작가님과 공동 집필을 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잘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독자님들하고 참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한번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대 에너지공학부에서 에너지자원공학부에서 학부 석사를 마치고 스탠포드의 같은 에너지자원공학부에서 석유 전공으로 박사학위까지 마쳤고요. 지금 휴스턴에서 이제 그 에너지 인더스트리의 다양한 기술을 판매하는 슐럼버제라는 회사에서 AI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맡아서 팀 이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걸로, 여기까지 나온 그런 분들 중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거의 학부 시절 때부터 또 좋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또 이런 쪽으로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투자 업계, 크게 본다면은 정세계 정세 다 포함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빼놓고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반면에 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속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큰 투자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박사님 모시고 이 에너지 패권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작년 한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좀 더 부각을 됐다가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원래 이제 그 2050 탄소 중립 시대로 가면서 또 이렇게 부각이 됐었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완전히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든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약간 그 탄소 중립 쪽으로 가면서 그린 에너지 이런 쪽으로 흐르다가 지금 국제유가 오르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그렇다면 약간 역설적으로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쪽 시나리오는 약간 좀 애매해진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약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한 40% 정도의 천연가스 유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 국제 정세를 이제 핑계로 이제 그쵸. 잘라내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노드스트롬 1을 이제 우리 수리해야 되니까 멈출 거야, 이렇게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를 이렇게 막으면서 이제 실제로 그런 에너지 패권 문제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막상 되다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전 유럽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스가 러시아에서 안 온다고 할 때, 석유 가스가 안 온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 이제 재래 에너지로 돌아가서 석탄이라도 떼가지고 우리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그린 에너지 시대로 간다라고 했던 그 방향성이 약간 희미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재래 에너지, 그러니까 급한 불을 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재래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높아질 확률이 매우 있고요. 이제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석탄, 천연가스, 석유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유럽의 각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린 에너지에 대한 장벽들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우리가 가능한 빨리 그린 에너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살길 찾기에 이제 나서게 됐고, 이런 이제 그 세계사를 이제 되짚어 보면은 어떤 이제 충격이 오면 그 충격에 반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술들이 이렇게 새로운 이제 동력을 얻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재래 에너지와 우리의 재래 리소스들이 이제 좀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제 재생 에너지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전 같이 이제 안정적으로 기저 전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긴 했는데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하고 나서 뭐 증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또 사우디 쪽에서는 또 아니다라는 그런 외신의 보도가 좀 나오면서 야 이것도 좀 미지근한 것 아니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그런 뭐 국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저도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래 에너지 리소스라고 하는 네네. 뭐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이런 쪽의 자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비싼 가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이게 스팬이 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런 걸 사실 진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 게 수요적인 측면이 조금 이제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에너지 수요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될지도 같이 이렇게 연동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차원에서인 것 같은데 EU 텍소노미에서 최근에 이 천연가스랑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사실은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아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은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린 텍소노미로 딱 명확하게 규정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원전만큼 발전 단가를 유지해준 채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준 채로 쭉 에너지, 기저 전력을 쫙 뽑아주는 이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포기하고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맞출 수 있을까? 2050년까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학자들이나 이 에너지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없이는 안 돼. 원전은 포함시켜.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IPCC라고 해서 이제 유엔에서 기후환경 협의체, 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하는 IPCC에서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했죠. 우리 인류의 어떤 액티비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자들이 다 합의를 했고요. 네. 그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책이나 이제 여러 가지 소스를 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에너지가 나와서 생성돼서 없어지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탄소를 얼마나 발생하느냐. 생애 주기 발생량을 보면 원전이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어요. 거의 해상 풍력만큼. 해상 풍력이 아마 12 요 정도 이제 CO2 이퀴벌런트 배출을 하는데 네. 메가 킬로와트 시당 그만큼을 거의 원전이 해요. 그러니까 원전이 원전 우리가 방사능 폐기물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원전이 탄소 배출이라는 목표만 가지고 나서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EU에서도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싫지만 네네. 이거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원전은 그린이야 이렇게 디파인을 딱 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그 새로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특히나 이제 원전 세이지를 한다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혹시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네. 사실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제 전공도 좀 아니고 네네. 이제 그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개발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서플라이 체인 이제 공급망을 갖추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 노하우도 많이 축적돼야 되는 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한 5년 정도를 이제 원전을 이제 탈원전하자 새로운 에너지로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론화 시키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미약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 앞으로 하기로 했던 것도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관련된 기술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인재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와해되어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막상 이제 세일즈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세일즈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내일이라도 우리가 컨트랙만 따면 바로 공급 가능해. 이제 이게 세일즈인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이제 전문가분들, 원자력 전문가들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고 이게 많이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약간 살짝 탈원전돼 있는 동안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원전 쪽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전 쪽 스타트업들도 많이 만들어졌고,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신 이제 빌 게이츠 회장님께서는 원전이 미래다. 원전에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테라파워 이런 이제 소규모 중소형 규모의 원자로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로서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이 좋은 원자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과감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앞으로의 원전 시장에서 한국이 정말 이길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 SMR 방금 말씀하신 네. 소형 원자로 예, 그런 쪽을 하고 있죠. 하고 있긴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테라파워랑 이 MOU도 맺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기업들을 뭐 지금 당장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황 때문에 이게 약간 수치적으로 나오기 힘들지만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도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서 원자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직접 뭐 투자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에너지 쪽, 그래도 아는 게 에너지 쪽이 많아서 예, 에너지 쪽 투자를 좀 하는데 원자력 쪽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건 약간 번외 질문이긴 한데 저 궁금한 게 앞서서도 이제 그런 뭐 화석 연료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강세는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간다.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본다면 큰 틀이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한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옥시덴탈이라는 그 미국의 약간 에너지 기업 거기도 약간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맞으시고요. 그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석유 메이저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팬데믹 전에 옥시덴탈이 이제 아나다코라고 하는 이제 중견 석유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부피를 이제 사이즈를 확 사이즈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캐시를 많이 썼는데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시덴탈의 주식이 완전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8불, 9불까지 떨어졌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저희 지인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옥시덴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니네 회사 망할 것 같으냐? 다니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불안한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차마 그쪽 인더스트리를 못했는데 저희 쪽 인더스트리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옥시덴탈이 정말 바닥을 쳤고요. 지금은 당연히 3배 이상 떴습니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그때 비하면은 이제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죠. 에너지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부침이 있지만 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 예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워렌 버핏 옹께서는 또 이제 그런 기회를 탁 캐치하셔서 쌀 때 사, 비쌀 때 팔면 돼. 이 굉장히 잘하시는 작업을 또 한번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워렌 버핏은 아무래도 장기 투자 컨셉을 갖다 보니까 단순히 뭐 그냥 유가가 올라서 샀다라기보다도 약간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 미국의 일반적으로 그런 석유 메이저 회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에너지 석탄, 뭐 석유 이쪽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 신재생 쪽으로 이렇게 컨버징을 계속해서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으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이제 석유 에너지 메이저들이 보고 있는 가장 키워드가 저희는 3D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D는 diversification이에요. 다원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캐시카우는 물론 석유가스에서 갖고 오지만 에너지원을 다원화시켜서 우리가 풍력도 잘할 수 있고 태양광도 잘할 수 있고 지열도 잘할 수 있고 하물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원전까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포트폴리오를 다원화시키겠다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CCS라든지 우리가 계속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업 방향을 설정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는 디카보나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탄소화하는 거죠. CCS가 대표적인 기술인데 우리가 천연가스나 오일을 생산하면서 CO2가 많이 나오는 걸 다시 레저버로 다시 주입시켜가지고 거기다 저장을 시켜서 넷 지로를 만드는 거죠. 하이드로카본을 만들었지만 탄화수소 즉 석유나 가스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때 발생했던 CO2를 저장함으로써 넷으로 더하고 빼서 0을 만드는 게 넷지로의 컨셉이니까 우리가 넷지로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CCS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석유 메이저들이 움직이고 그쪽 기술에 투자를 하고 저희가 전환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랜지션 테크놀로지 많이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가 옛날에는 뽑아내지 못했던 셰일에서 석유나 가스를 뽑아내는 것처럼 CO2를 저류층에 저장시키고 이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제거하는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시켜 줄 수 있다. 안정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D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옛날에는 이제 휴먼 매뉴얼 어떤 그 파워가 많이 들어갔던 거를 디지털로 바꾸고 효율을 올리고 컨트롤도 자동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저희 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주요하게 보고 있고 그쪽으로 투자를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이제 인더스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은 네. 이게 저희 책에서 이제 저희 책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린 에너지 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까지 했던 재래 에너지, 뭐 석유나 가스 이런 것들은 다 안 하고 완전히 빵으로 만들고 훅 이렇게 슬쩍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에너지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물론 제 사견을 전제로 네. 제가 보는 걸 이 에너지의 미래는 2050년이 됐을 때 석유의 생산이 빵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석유, 가스가 어느 정도의 기저의 에너지원들을 유지해 줄 것이고 물론 양은 줄 수도 있고 뭐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통계나 이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그렇게 유지가 된 채로 최대한 탄소 배출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넷제로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많은 에너지들이 전력으로 바뀌어서 전력화돼서 이제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 에너지 전환을 보는 키워드가 electrification입니다. 전력화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슬라가 자동차를 전력화시켜서 전기 자동차가 다니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부분이 다 전력화가 돼가지고 그런 시대가 오면 이제 에너지의 많은 부분들이 전기로 공급이 되면 되니까 문제는 전기만 잘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완전히 그린으로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100% 그린으로 하면 제일 좋은 세상인데 그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아니면 너무 많은 그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어렵다면 그 중간 단계의 중간물로서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그 갭을 메꿔주는 식으로 2050년으로 간다. 저는 이게 아주 현실적인 미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에너지를 너무 잘 아시는 뭐 에너지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IHS 마켓의 뭐 다니엘 예긴 부회장님께서 이번에 세라위크 하시면서도 말씀을 막 하세요. 결국은 미래는 그런 식의 다이버스한 에너지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서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새롭게 팍 난다. 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극단적인 그런 상황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를 하더라도 모든 게 없어지고 태양광 풍력으로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야라는 이제 마인셋을 가지면 안 되고 이게 잘 조화되더라도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전망한다. 이런 게 좀 더 맞는 워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약간 그런 석유 에너지 그런 기업들이 단순히 그 시클리컬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유가 빠지면 빠질 거야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런 쪽으로 또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봐서 그쪽에서 좀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